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시청자 사연이 되겠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먼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김영재님이 저에게 또 고민 사연을 적으셨습니다. 일단 이 고민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신 김영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한국 취업 관련 유튜브보다 우연히 붕어님 채널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 적어봅니다. 현재 나이 29살이며 현재 저는 뉴질랜드 기기가공 회사 생산직에 취업해 있습니다. 내년쯤 한국 기계가공 쪽으로 다시 취업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연봉을 떠나서 일단 교대 근무가 최대한 없는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이런 회사가 한국에도 있겠지만 많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아예 직업을 바꿔야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중소기업 생산직 3년 근무하고 현재 뉴질랜드 와서 2년간 계속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 버튼맨으로 일한 게 아니고 캠, 장비, 툴, 셋업, 프로그래밍, 주원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종을 바꿔야 한다면 생각 중인 게 관리, 사무직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생산관리, 생산기술, 품질관리, 기술영업 등 제 스펙은 공고 졸업 후 폴리텍 항공기계 졸업 4.5 만점에 3점 학점이고 자격증은 컴퓨터 응용 선반, 밀링 기능사, 실무 경력 5년 이게 다입니다. 대기업 생산직 분야, 기계 분야 혹은 중견 관리직 쪽으로 생각 중이긴 한데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사연 잘 읽었고요. 자, 일단 요 사연을 읽어드리기, 일단 제가 판단하기 이전에 영재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님, 어, 일단 제가 영재님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님 말고도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인이 계셨거든요. 제가 뉴질랜드 듣기로는 생각보다 뉴질랜드가 노동 환경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뉴질랜드는 10시간 이상 일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10시간 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재님은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급여적인 부분은 대충 어떻게 받고 몇 시에 그러니까 언제 쉬는지 이것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30.5시간. 와, 하루 근무 8시간. 자, 뉴질랜드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2시간마다 15분 쉬고 점시간 30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쉬겠네요. 9시 반에서 9시 45분 한번 쉬고 어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 하고 2시부터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일하다가 2시부터 2시 15분까지 하고 4시에 퇴근. 30분 일찍 마친다고요? 야, 그런데 급여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급여도. 죄송하지만 급여 부분도 급여적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도 물어보고 싶어요. 주말에 쉬는지, 주말에 쉬는 아니 일주일에 몇 번 쉬는지 아니면 주말에 쉬는지 안 쉬는지 그리고 대충 급여를 땄을 때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 시급 2천. 와, 22불 아까 얼마였어? 뉴질랜드가 790원. 자, 790 곱하기 뉴질랜드가 아까 1불에 790원이었거든요.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17,380원이에요. 시급이. 17,380원. 주말 다 쉬고요. 네. 시급이
그러니까 17,380, 380원. 죄송합니다. 주말 다 쉬고. 괜찮은데? 근데 영재기님은 그리고 반대로 물어볼게요. 영재기님이 뉴질랜드에서 나름 일 근무적으로는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무나 급여적인 부분은 불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뉴질랜드에 생활하시면 단점.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이런 점이 난 정말 힘든 것 같다. 이럴 때 내가 온 걸 좀 후회한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분의 입장에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이분이 괜찮은 것 같지만 뭐 일단 심심하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6시 문 닫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뉴질랜드는 학력에 대한 구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학력 우리나라처럼 뭐 가방끈이나 학력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졸이면 대졸이니까 이거 돈이 많이 받아야 되고 고졸은 고졸이니까 평생 뭐 힘들 일만 해야 되고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능력이 되고 기술만 된다면 어 학력에 크게 구분 없이 어느 분야이든 진출할 수 있다. 자, 그 앞전에 뉴질랜드 계신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대신에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영어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괜찮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시민권만 얻으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 들었어요. 시민권. 일단 외롭다.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영어 필수 맞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연재긴. 지금 뉴질랜드에 어떤 걸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취업 비자 뭐 그러니까 워홀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아예 국적을 얻으려고 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있고 조건 채워서 국적 받으면 네네. 아니 호주는 지금 이태우님 호주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외부인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5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5월에 오는 거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8시간 일했을 때 보자. 계산해 볼게요. 8시간. 8시간. 얼마야? 19만 3천 원 곱하기 22. 300만 원 나오는데요? 한 300만 원 돈. 우리나라 돈으로 3년짜리 취업 비자. 그러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네. 결론은. 그러니까 영재기 님이 거기에 오래 있고 싶어도 거기서 만약에 취업 비자 안 준다 하면 그냥 보따리 사고 한국 와야 되는 입장이네. 맞죠? 이거 좀 애매하게 됐다. 맞죠? 영재기 님. 좀 애매하게 됐어요. 좀 애매하게 됐긴 했다. 그러니까 영재기 님이 거의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그 앞전에 계신 분은 정식적으로 아예 이미 완전 이민된 상태거든요. 그 앞전에 계셨던 분은 제가 그때 듣기는 그분은 좀 뉴질랜드 사실 꽤 오래되신 분이고 아예 그냥 정식적으로 그냥 국적을 얻은 복수 국적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해가 가네. 맞죠? 김혜정 이해가 가시죠? 오늘 김혜정이 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와야 되는 거네요. 맞죠? 영재기는 결국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영재기님이 김영재님이 지금 있고 싶다고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현실이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왔을 때 제가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해 줄게요. 영재기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해 줄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맨 처음에 얘기 듣기에는 그냥 뉴질랜드 계속 있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 회사에서 비자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우리 있는 거지. 거기서 안 해주면 끝이자는 거죠. 어, 끝인 거잖아, 맞죠?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MCT, CMC 얘기해줄게. CNC, MCT. 한국에서는요, 중견기업은 CNC, NCT로 님 나이 때 못 들어가요. 일단 현실을 얘기해줄게요. CNC, NCT는 기술직이잖아요. 생산직이 아니에요. 영주권을 신청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안 되면 또 좆대잖아. 안 되면 좆대잖아. 이거 확실하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으면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영주권을 발급할 수가 있으면 저는 뉴질랜드 살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좀 애매한 입장이에요. 영재님. 님이 오시기에 좀 애매한 입장.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2년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이 30이잖아. 30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영재기님한테 김영재님한테 또 여쭙고 싶은 게 어, 한국에서 3년간 MCT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3년간 MCT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 환경을 아실 것 같은데 MCT 환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생산직이면 버튼맨에다가 양상품이잖아. 양상품. 버튼맨은 뭔지 아시죠? 양상품. 그러니까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그냥 넣기만 하고 찍어내는 거. 그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셨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어땠던 것 같아요?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일이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좀 받는 것 같았어? 아니면 해보니까 진짜 사람 말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제가 님이 아까 주간을 간다고 했잖아요. 주간을 간다고 얘가 설명해 줄게. 만약에 대구를 기준으로 간다고 얘기했을 때 아까 주간 일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MCT, CNC도 주간이 있어요. 영재기님 잘 들으세요. MCT, CNT도 다품종 소량요. 어, MCT, CNC도 그러니까 주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잔업을 달고 있어요. 칼퇴근이 없어요. 여러분 MCT와 CNC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이 일은 멸망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서 멸망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러분 산업의 어떤 모터가 뭡니까?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에 보면 기어가 많이 들어가요. 기어가 엄청나게 세밀한 게 많이 들어요. 그 기어를 만들려면 MC랑 CNC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MCT, CNT가 안 들어가서는 자동차를 못 만들어. 핵심 기어 부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산업은 멸종할 수가 없어요. 멸종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도태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멸종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뭐냐? MCT와 CNC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작업 시간 때문에 절삭가공 맞아요. 원형축으로 캐드가 이동하면 인서트라는 칼날이 원형축, 회전축을 이동하면서 그 수치에 맞게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윙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NC 파일이 있어요. 그 CNC 보면 NC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넘버가 해주면 누르고 딱 누르면
그 파일 회전 축의 이제 좌표에 따라서 그 칼날이 움직이면서 그 깎아야 되는 그 치수에 맞게 절상류가 흐르면서 그걸 이제 깎아 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한 수치가 한 1000분의 1, 만분의 1까지 잡아내는 거죠. 그걸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MCT나 CNT나 MCT나 CNC나 이 가공, 그러니까 특유의 작업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짧을 수가 없어요. 이건 칼퇴근이 안 되는 직종이 쉽게 얘기해서 칼퇴근이 안 되는 직종입니다. 칼퇴근이. 칼퇴근이 안 되는 직종을 생각해요. 네, 만분의 1입니다. 세민한 거 가능해요. 그리고 또 장점이 MCT가 CNC가 공장 기계 중에서는 그래도 덜 위험해요. 덜 위험해. MCT나 CNC. 왜냐하면 MCT나 CNC나 기계 돌릴 때는 문을 닫고 하거든요. 문을 닫고 해요. 그래서 사람 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열게 되면 기계가 뭐 자동적으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8시간 일하고 이 돈 못 받을 거야, 아마. 이렇게 못 받을 거야. 절대 못. 그러니까 님이 지금 8시간 일하고 받는 돈 있죠? 영재님 얘기해봐요. 영재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님 8시간 일하고 이 돈 받는 돈 있죠? 만약에 뭐 대구나 뭐 CNC 많은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잔업 무조건 달아야 될 거야, 잔업. 교대근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교대근무. 교대근무 피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뉴질랜드 오래 못 남아 있는다면 한국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대기업 생산지 기계 분야 또는 뭐 중견 관리직으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두 군데도 안 될,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일단 대기업 생산지 기계 분야 아까 그 MCT 얘기했잖아요. MCT 쪽은, CNC 쪽은 대기업 쪽이 없어요. 대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완성 부품을 만드는 곳이야. 부품을 조합을, 그러니까 가공된 부품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완성 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자동차가 그런 곳이잖아. CNC, MCT의 대부분이 자동차로 들어가. 맞잖아요. 보통 가공하고 세팅하는 거는 보통 하청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복잡하고 제일 기술을 많이 하는 건 제일 밑바닥에서 해요. 그건 님도 아시잖아요. 보통 중견기업들은 버튼맨이 대부분. 저도 중견기업 출신이야. 제가 CNC 돌렸거든요. 버튼맨이에요, 버튼맨. 이미 NC 코드가 다 짜져 있고 우린 그냥 NC 코드 파일만 찾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입장이에요. 일단 대기업은 두들기기 힘들 거예요. 관리직도 두들기기 힘들 거예요. 왜냐? 이미 지금 굉장히 끊겼어요. 차라리 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중소기업이나 MCT나 CNC 경력직 주간반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간직 들어가서 관리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노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재끼님이 내가 봤을 때는 넘어오셔야 될 때 어떤 현실을 알고 넘어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님이 오히려 저게 뉴질랜드 갔다 온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것도 5월이잖아, 5월. 우리나라 어떤 그 사람 뽑을 때 채용을 할 때 5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별로 긍정적으로 안 보죠, 소위. 안 좋게 보죠. 고국 떠나서 왜 이렇게 돈 벌고 왔다는. 한국 한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사실. 물론 한국이 그만큼 벌어먹을 게 없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간 게 맞는데, 이게 근데 한국 가면, 근데 그러니까 영재기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경력으로 써줄 수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태호님, 이거를 경력으로 쓰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한국으로 와야 되긴 와야 돼요. 한국은 오긴 와야 돼. 근데 님이 받는 그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잔업을 해야 되는 거죠. 경력으로 인정받고 플러스 잔업을 해야 돼. 경력을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왜냐?
보수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외국에서 일했다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거기서 또 짬밥 좀 먹은 사람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지, 인맥 같은 거. 누구한테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사장님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경력 인정받고 들어가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최선의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영재개비 지금 배운 어떤 기술 경력을 써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써먹어야 된다 생각해.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하셨는데요. 관리직으로 갈 것 같으면 4년제를 나와셔야 돼요. 4년제. 관리직이 사무직이야. 중견기업 관리직이면 뭐 설계비 관리나 어, 뭐 품보 생관인데 이쪽은 4년제를 뽑아요. 4년제를. 아니면 그쪽 관련 학과 출신자를 뽑죠. 나이 어린애를 뽑죠. 만약에 전문대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대 들어간 나이대가 25, 6, 이 정도 나이죠. 제가 봤을 때 뉴질랜드에서 받은 거를 한국에서 못 써먹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서 왔을 때 내가 주간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일했던 경력을 쳐주는 곳을 가야 된다는 거죠. 경력을 쳐주는 곳을. 맞잖아요. 내가 그래도 외국에서 외국밥 먹고 저기서 나름 어떤 장비 세팅하고 다 할 줄 안다. 이건 근데 면, 나중에 면접 볼 때 약간 좀 그 사장님하고 좀 기싸움 해야 된다는 거죠. 기싸움. 물론 중견기업 관리직들이 전문대를 뽑는 직종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25, 6. 어. 그리고 관리직 갈 거면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돼, 지금. 음영송바 밀린 기능사는 그냥 크게 자격증이 아닌 거죠. 맞잖아요. 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쪽으로 할 거면 위험한 산업기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 준비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외국에서 준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책을 구할 수도 없고 교육을 어떤 강의를 구할 수도 없잖아요. 배울 수도 없는 곳이고 사실 맞잖아요. 영재님이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거기서 이번 연도까지 일을 어떻게든 일을 하시고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주권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내려오시는 일단 그걸 먼저 하시고요. 내려왔을 때 일단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는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연락을 한다거나 한국에 잠깐 내려올 일이 있을 때 경력자 뽑을 때 어떻게 뭐 금요일 어떻게 돼 근무 시간 어떻게 되냐 아니면 내가 외국에서 이 정도 했는데 경력 써줄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폴리텍 항공기계를 나왔는데 자격증을 안 딴 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진이 인정하시죠 이거? 어? 그러니까 영재님이 거기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안 한 결과예요. 안 하다 보니까 뭐 중견기업 이런 게 만약에 자기가 준비를 좀 했으면 뭔가 어디 좀 두르기 있었을 텐데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생산직부터 시작을 한 거죠. 3년 동안. 아 맞다 그것도 묻고 싶네.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갔던 목적이 뭐예요? 한국을 떠나가지고 굳이 어? 어? 아무 인연도 없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한국 그러니까 그쪽 땅에 가신 게 뭐예요? 아 워라벨요. 워라벨은 찾았잖아. 맞죠? 워라벨은 찾았어요. 일단 뭐 워라벨은 진짜 좋죠.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상한 거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게. 돈이 안 보인다. 돈이 왜 안 보여요? 아니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300 나오는데 300. 물가가 비싸요? 아니면 세금을 많이 뗍니까? 아니면 집값이 좀 비쌉니까? 아 비싸다고? 그럼 내려와야겠네요. 영재님 그럼 내려옵시다. 내려옵시다. 안 되겠어. 그럼 내려와야 돼.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네. 그러면 아까 내가 봤을 때 영재기니 물가 그 월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400 이상 벌어야 돼. 영재님도 인정하시죠?
한 400 이상 벌어야 돼요. 한국에 300 벌어도 될 거 거기서 400 벌어야 돼요. 400 이상 더 벌어야 돼. 근데 거기서는 올해 근데 영재기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긴 또 근무 시간 제한돼 있으니까 주 37.5시간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더 일하지도 못해요. 맞죠? 더 일하고 싶어도 좀 잔업해가지고 돈 좀 더 뽑고 싶어도 일하지도 못해. 맞잖아요. 거기다가 난 언제 맞죠? 거기다가 난 언제 거기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입장이잖아. 맞죠? 아, 잔업 가능하다고요? 어. 그러면 영재기님 한국 내려와야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럼 한국 그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영재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 영재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그때 그 전에 일했던 곳이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아, 주 50시간요? 창원요. 창원이면 대구나 창녕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참고로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지금은 잘 안 들어오시는데요. 제 방송 충신인데 김센세라는 분이 있어요. 닉네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몇몇 분들.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 원래 집이 창원이었는데 거기서 좀 안 좋아져가지고 대구로 왔거든요. 대구로 와가지고 일이 좀 잘 불린 케이스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 듣기로는 연봉 한 4,500인가 그 정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으로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아.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봐요. 외국에 가는 이유가 물론 워라밸 찾는 것도 있지만 돈을 모으기 위함이 또 크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기 위함. 근데 저분 같은 경우 언제 내가 고국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돈도 모으지 못해. 자, 한국 같은 경우에 돈은 좀 일도 고되고 돈은 좀 적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근처에서 물가도 나름 어느 정도 아니까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특별하게 뭐 사치를 심하게 부리지 않는 한은 적금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영재님 얘기 듣기로는 미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일이 존나 빡시게 일하세요, 그분은. 어. 봐봐요. 영어를 못하니까, 자, 일태훈님 잘 들으세요. 저분 영어를 못하니까 더 이상 또 나아가지도 못해, 저기서. 저 수준에서 올라가지도 못해. 순전히 저기서 그냥 얘기하는 데만 믿고 가야 돼요. 이것도 위험하다 말이죠. 어? 영재 이렇게 생각합시다. 올해까지면 어떻게 하고, 한국으로 와서 좀 아는 사람 해가지고 경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갑시다. 돈은 좀 여기보다 좀 살짝은 적게 받더라도 일을 좀 많이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갑시다. 이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교대 근무 아닙니다, 그분. 중간 근무예요. 잘 안 근데 진짜 바쁘세요, 그분. 맞죠? 물론 다른 분이 뭐 어떻게 이제 고민이나 이런 거 얘기 상담을 했을 때 상담 같은 거 했을 때 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괜찮은 답변, 더 양질의 답변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좋은 답변보다는 최대한 현실에 근접해서 얘기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요. 맞잖아요. 무슨 무조건 뭐 된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무슨 도움이 돼? 그거 오히려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더 자괴감이 크거든요. 오히려 현실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가능한 최대한의 어떤 루트를 최대한 찾아보고 나서 거기에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고 가장 무리수가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영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까지는 버텨라. 올해까지는 버티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배운 경력을 삼아서 MCT나 CNC 주간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 한국 가시게 되면 일은 더 많이 하시되 급여는 여기보다 살짝 떨어질 겁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들어가세요. 아마 연봉, 아마 내가 봤을 때 연봉 3,000에서 3,500 사이를 목표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연봉 3,500 수준으로 일일자리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돈도 못 모으고 그렇게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좀 적게 받고 일을 좀 힘들게 하더라도 나름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돈을 모으시는 게 내 미래를 찾는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재님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지금 30분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보통 시청자 사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보통의 어떤 그 인터넷 사연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해. 붕어 형님 다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시청자 고민 사연이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내가 그냥 무슨 레시피, 내가 이만큼 뭔가 해주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 내한테 고민 사연 줬고 돈에도 준 건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제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몇 번 얘기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 문제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잠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영재님. 어쨌든 좀 선택에 좀 진로를 선택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